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13일 목요일 밤 10시 5분 시작합니다. 우선 양해를 구하면요. 제가 매주 목요일이 농장 가는 날이라서 아직 농장에서 출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로 지금 출발을 해야 돼서 방송을 간단하게 진행을 하고 본방송, 그러니까 리뷰를 보통 제가 하잖아요. 그건 12시에 서울 도착하면 미국 증시도 그때 진행되고 있으니까 실시간 체크와 함께 MTS 시황으로 개별 종목들을 좀 분석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하나투자증권이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제가 가진 견해들을 그때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지금 농장 조경 중인데 가을쯤 완성되면 구독자분들도 함께 초대해서 같이 바베큐도 하고 삼겹살 사오시면 제가 상추를 뽑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미국 증시 3거래일 폭락에 따른 한국 증시의 폭락,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비트코인 결제 금지 선언에 따른 가상화폐가 폭락을 했죠. 양시장 폭락하는 경우는 사실 드문데 어쨌든 거기에 대한 저의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는 게 전체적인 시장을 앞으로도 좀 예측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3일째 미국 증시가 폭락을 했죠. 그래서 한국 증시, 중국 증시, 대만 증시, 일본 증시, 아시아 모두 폭락을 했고요. 또 제가 가상화폐 추이도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돈은 한정적이고 증시의 수급을 가상화폐 시장이 가져갈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은 증시가 폭락을 하면 가상화폐는 상승을 하는데 오늘은 가상화폐도 폭락을 했습니다. 바로 이제 일론 머스크의 발언 때문이죠. 그래서 그 발언의 의도가 뭔지, 앞으로 전망은 어떨지에 대한 제 간단한 생각을 전해보겠습니다. 우선 확진자 수가 다시 700명대로 늘었습니다. 오늘 부산 동호회 댄스 동호회 확진자가 90명을 넘었다는 기사도 제가 봤는데, 당연히 이러한 확진자 급증은 증시에도 좀 부정적이고요. 확산세가 잡히길 바랍니다. 주요 증시가 모두 파란불인 건 진짜 오랜만에 보는데, 코스피는 1.25% 하락한 3122, 코스닥은 1.59% 하락한 951포인트 마감했습니다. 월요일 코스피는 최고가 경신 후에 3일 내내 폭락을 하고 있고, 사실 최고가 갱신도 미국의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낮게 나온 덕분이었는데, 반대로 폭락도 미국 증시의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폭락입니다. 그래서 2월부터 5월 초까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강했던 다우존스, 가치주 중심이죠. 1.99%나 하락을 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2.67% 하락했습니다. 그나마 최근에 중국 증시가 아시아 증시 중에서는 가장 나은 편인데, 상해 종합지수는 0.96% 하락, 심천 종합지수는 0.82% 하락입니다. 일본의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는 2.49%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아무래도 올림픽 개최가 거의 무산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한 여파입니다. 어제 한국 증시의 폭락 원인을 대만 증시 하락으로 생각하시는 전문가들도 있던데요. 일단 대만 가권 지수는 한국 증시와 작년도 그렇고 닮은 모양이 많습니다. 오늘의 차트도 좀 비슷한데요. 한국 증시도 장초 기간 매수가 들어오면서 장을 끌어올리다가 장 막판에 급락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 원인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오늘이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외국인 매도가 막판에 몰렸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국채금리, 환율, 수급, 가상화폐 체크해 보겠습니다. 국채금리는 0.76%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1.68입니다. 오늘 장중한 때는 1.7을 넘기도 했고요. 국채금리 상승은 기술주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국 코스피 1위부터 20위 중에 17종목이나 기술주기 때문에 한국은 특히나 금리 인상에 따른 기술주 하락에 더욱 악영향을 받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계속 오르고 있어서 1134원이 됐는데 좀 아쉽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외국인 수급을 매도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부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환차익 때문에 들어온 외국인 수급이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도 외국인이 1조 4천억 원이나 팔았습니다. 화요일에 2조 원, 그리고 어제도 1조 넘게 팔았고, 오늘까지 하면 3일간 5조 가까이 판 겁니다. 정말 많이 팔고 있죠. 어쨌든 저는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한국 증시가 상승을 하려면 외국인 수급이 꾸준히 들어와야 되고, 사실 기관과 개인의 매수는 사실 버티는 정도밖에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시장의 문제도 어쨌든 발생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환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안정이 돼야만 다시 외국인 수급이 예전처럼 작년처럼 많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반면 기관은 보합세를 유지해줬지만 역부족이었고요.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이 301억 원을, 그리고 반면 기관이 오히려 더 많이 1129억 원을 매도해서 하락을 주도했고요.
장초에는 상승세였다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오후로 갈수록 하락세가 심해졌습니다. 우선 증시 하락의 원인은 단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이고요. 특히 어제가 오늘 이제 증시가 많이 폭락을 한 이유는 어제가 4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날이었는데 미국의 전년 동월 대비 4.2%나 상승을 해서 시장의 예상치보다 컸기 때문에 그 충격이 미국 증시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2008년 9월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라니까 정말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죠. 특히 지난달보다는 0.8%나 급등을 했다는 것이 시장의 충격으로 다가왔고요. 그만큼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강하다는 해석입니다. 다만 연방준비위원회는 이번 물가 지표를 일시적인 가능성이 높다고 선을 긋고 여전히 테이퍼링, 자산 매입 축소죠. 그거는 시기상조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는 기술주를 넘어서 최근 강세였던 경기순환주까지 폭락을 하게 했고요. 그래서 애플은 대장주인 애플은 뭐 2.49% 하락, 테슬라는 4.42%나 폭락을 했죠. 그래서 $600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빅테크 회사도 모두 2% 이상 하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미국 증시가 많이 폭락을 했고 아시아 증시 전반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내가 가진 종목이 사실은 오늘 같은 장에서는 하락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떤 선택을 잘못해서 내 주식이 많이 폭락을 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시장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라고 일단은 생각하시는 게 전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기술주 하락과 함께 최근 강했던 미국 가치주와 경기 민감주의 하락인데요. 최근에 강했던 한국 증시의 가치주인 조선, 철강, 건설, 금융, 항공 이런 가치주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전히 저는 기술주보단 가치주가 현 시장에서는 버티기에는 낫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오늘도 가치주 섹터가 하락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다우존스의 하락도 있었겠지만 최근 2달 사이에 가치주가 워낙 많이 올랐습니다. 뭐 철강주들 다들 아시다시피 2달 사이에 대부분 50% 이상 오른 거 기억하시죠? 물론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그걸 체감을 잘 못하겠지만 사실은 뭐 2달 사이에 50% 이상 오른 곳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만큼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가상화폐도 오늘 일론 머스크의 발언으로 폭락을 했는데 이건 제가 한 1시간 반 전인 8시 15분에 캡처한 것이고요. 최근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강세였었던 이더리움이 11% 하락 중이고 비트코인은 9.44% 하락 중입니다. 그 원인은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통해서 갑자기 비트코인의 테슬라 결제를 중단한다는 선언을 했기 때문인데 올해 비트코인이 사실 폭등을 하게 된 시발점을 마련한 것이 바로 일론 머스크였죠. 2월 달에 테슬라가 비트코인에 1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언한 덕분이었고 어쨌든 비트코인으로 또 전기차 구매도 허용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가상화폐의 네트워크 효과를 극대화로 끌어올렸는데요. 이렇게 코인 광풍을 촉발했던 일론 머스크가 오늘은 반대로 비트코인 결제를 중단하다고 갑자기 선언을 해서 코인 시장을 폭락을 시켰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사실 3일 전에 SNL에 나와서도 도지코인은 사기다라고 이제 농담 섞인 발언을 해서 도지코인이 장중에 30% 급락을 하기도 해서 많은 피해자들을 만들었는데 오늘의 발언에서 이제 제가 주목한 것은 그의 특이한 기인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그의 결제 중단 명분에 숨겨진 의미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테슬라가 보유 중인 비트코인은 팔지 않겠다고 말했고 비트코인 채굴이 좀 더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경우에 비트코인의 테슬라 차 결제를 다시 허용할 것이라는 조건부 중단을 말했습니다. 또한 에너지의 1% 이하를 사용하는 다른 가상화폐 대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는데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비트코인 도미넌스, 즉 점유율은 현재 70%대에서 40%대까지 굉장히 낮아진 상황이고요. 이더리움이나 뭐 도지코인 등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그 점유율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전히 비트코인이 시가총액 1위를 놓치지 않은 것은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발언에서 두 가지 중요한 부분, 첫 번째, 하나는 이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위협당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솔라시티 같은 테슬라가 보유 중인,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보유 중인 에너지 기업을 활용한 새로운 채굴 방식을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인데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제 뇌피셜을 바탕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 머스크는 전기차의 대중화를 이끌었죠. 또 인공위성 우주 항공 시대를 여는 스페이스X를 지금 거의 상용화 단계까지 만들었고 스타링크라는 기존의 이런 5G나 4G 기술을 거치지 않고도 개인 간의 네트워크 기술을 만들어냈고
솔라시티라는 미국 1위의 태양열 회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별명처럼 게임 체인저, 자신을 시작으로 기존의 룰을 깨는 사고방식을 가졌다면 현재 시총 1위인 비트코인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가상화폐를 발명을 하거나 또는 기존에 있는 가상화폐를 대안으로 밀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사실 페이스북도 뭐 유저 수가 30억 명이나 되기 때문에 리브라라는 가상화폐, 지금은 뭐 DM으로 이름 바뀌긴 했지만 이거를 뭐 비슷한 시도를 하긴 했었지만 사실 실패를 했죠. 그래서 뭐 정리를 해보면 금을 대신하는 안전자산으로 현재 평가받고 있는 비트코인의 대체제, 이런 거 만들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현재 이제 비트코인은 한때는 90% 정도의 점유율을 가진 때도 있었죠. 하지만 현재는 40%대로 무척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시총 1위의 새로운 가상화폐를 만들어낸다면 이건 사실은 역사상 새로운 화폐혁명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지금까지의 기인적인 행동을 보면은 충분히 그런 것에 대한 꿈을 꿀 수도 있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 일론 머스크가 보유 중인 솔라시티를 활용한 새로운 채굴의 패러다임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태양열 에너지 기업인 솔라시티를 활용한 새로운 가상화폐 채굴 방식을 만들어낸다면 기존의 채굴 패러다임을 깨트릴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런 것들은 역시 말한 새로운 화폐혁명의 뭐 단초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저도 사실 그냥 즉흥적으로 생각해낸 뇌피셜이길 뿐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시장이 달라지는지에 따라 우리 주식시장이라든지 이렇게 가상화폐 시장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지난주에 SNL의 발언과 또 오늘의 일론 머스크의 발언으로 가상화폐 시장이 폭락을 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사실 폭락이 아니라는 것에 좀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오른 것에 비하면은 사실은 한 10%도 안 빠졌어요, 사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때는 폭락을 10% 낮에 했다가 또 6%까지도 줄었었거든요. 그만큼 사람들도 이제는 일론 머스크의 발언에 시장의 반응이 둔감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 장기적으로는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4월 초에 국채금리가 조금만 상승을 해서 기술주가 폭락을 했었는데 이후엔 시장이 적응을 하면서 최근에는 국채금리가 상승을 해도 하락폭이 많이 줄어든 것과 좀 비슷하죠.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뭐 가상화폐가 반등을 성공한다면은 일론 머스크의 리스크에서 새롭게 벗어난 뭐 새로운 시장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어쨌든 뭐 그 내용은 좀 추후에 한번 또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그럼 언제쯤 한국 증시가 회복될까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일단 선행지표이자 하락 원인인 미국 증시가 회복되어야 반등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의 미국 증시 지금 10시 반 좀 있으면 시작을 하죠.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는 뭐 연준에서 어쨌든 증시가 폭락하는 것 자체는 좀 부담이기 때문에 부양책과 관련한 어떠한 정책 또는 금리와 대해서 어떤 발언을 내놓는다면 시장이 안정화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가치주 중심의 다우존스가 3일간 폭락, 또 오늘 옵션 만기일 외국인 매도로 인해서 한국도 가치주의 하락폭이 꽤나 컸는데 저는 일단 그거보다는 최근에 급등에 따른 조정이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여전히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가치주, 경기민감주, 소비재가 강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사실은 이런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도 있겠죠. 특히 오늘은 금융주, 왜냐하면 금리가 인상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가 인상된다는 얘기는 당연히 한국에도 금융주의 금리가 인상되고 그런 것들 수혜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소비재인, 음료식품주가 강세였습니다. 뭐 대상이라든지 풀무원이라든지 이런 데가 5% 이상 상승을 했죠. 그래서 지금의 추천 전략은 제가 뭐 이따가 12시 지나서 방송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여전히 많이 하락한 가치주 매수 또는 시장을 관망하면서 익절로서 이제 현금 비중을 왜냐하면 더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좀 늘리면서 시장을 관망하는 전략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그렇고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오늘 저도 당연히 많이 하락을 했죠. 기술주도 많이 하락을 했고 하지만 뭐 내가 가진 종목의 문제가 아닌 시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조금 참고 회복을 기다리시면은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젊은 부자들에서 다양한 스터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에도 뭐 중국 스터디, 중국 주식 스터디도 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지금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직장인 세무관리, 그다음에 또 가상화폐 강의 등 뭐 다양한 강의가 열리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이버에서 젊은 부자들 검색하시면 상단에 뜨는 카페에 들어오셔서 뭐 전체 다 공개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같이 공부하는 스터디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뭐 글 읽어보시고 원하는 거 클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제가 지금 10시 20분에 출발하면 아마 1시나 도착할 거예요. 그래서 1시에 씻고 뭐 준비해서 뭐 새벽에 올려놓을 테니까 급하게 보실 필요는 당연히 없고요. 그래서 뭐 내일이나 뭐 시간 나실 때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시 리뷰는 새벽에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법학자 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